지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모성간호학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성간호학을 한번 크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성간호학을 기억을 못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성간호학은 제가 꼼꼼하게 다시 이제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모성간호학 그러면 혹은 여성간호학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항상 아침에 눈 뜰 때 나 오늘 모성간호학 공부해 그러면 모성간호학의 틀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여성간호학의 이해, 즉 모성간호학의 이해를 먼저 공부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시기별 모성간호학, 즉 시기별 여성의 특징을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총 우리는 6개의 시기로 나눈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다? 모성간호학의 질병들, 특히 모성간호, 즉 여성의 질병들이라는 건 남자와 다른 질병들이니까 어떤 거겠어요? 생식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눈다. 이해 파트, 시기 파트, 질병 파트,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이해 파트는 일단은 뭐예요? 늘 우리가 성인 간호나 아동 간호나 다 똑같이 우리가 임상을 다루는 간호들, 인체를 다루는 과목들은 다 똑같이 뭘 먼저 봤어요? 해부와 생리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모성 간호학의 이해도 나는 모성 간호학의 해부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능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검사 방법이나 간호 방법들을 공부할 거야. 이게 이해 파트다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 모성 간호에 제일 처음에 이해를 볼 거지. 세 개였거든요. 이해식이 질병이었어. 그 다음에 이해 파트에서도 구조 기능, 즉 해부 생리, 그리고 마지막에 검사, 요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틀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는 총 6개의 시기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이 달라지는 시기인 청소년기, 그리고 결혼을 해서 역할이 달라지는 결혼기, 그 다음에 임신을 하는 임신기, 출산을 하는 출산기, 출산 후에 우리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산욕기, 요건 각각 너무 중요하니까 다 떼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이 또 달라지는 시기가 폐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6개의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 봐야 되는 여성 신체의 특징 이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질병에 관련돼서 우선 자궁에 관련된 질환, 난소에 관련된 질환이 뭐 감염성 질환이 있다라든지 종양성 질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여성 건강의 이해 파트를 공부할 때 그래 구조 기능 간호야. 자, 구조는 뭐예요? 생식기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1번. 외생식기가 있죠. 가지고 있는 외생식기의 모양이 다르고 두 번째 안쪽의 내부 기관들 내생식기의 모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인 유방 가슴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르니까 다른 만큼 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볼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외생식기니까 외생식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외생식기를 보기 전에 앞서서 도대체 이 외생식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생식기가 달라지는 시기는 7주하고 12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7주 12주가 전체 임신 과정을 알면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머릿속에 임신이 별로 없으니까 스타트는 좀 외워주는 걸로 시작을 하세요. 일단은 성이 외형적으로 분화되는 시기는 태아 시기인 7주와 12주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발생 7주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임신을 카운트할 때는요.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기산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언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언제 7주쯤 되는 시기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태아에서 볼 테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시작 계산을 해서 8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배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주 물론 요 사이는 수정란기 혹은 배아 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4주까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말해서 생리하고 나서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생리를 했어. 그러면 한 달이 되면 다음 생리를 하겠죠.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그 중간에 배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배란기에 우리 몸에 정자가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거기서 수정과 착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임신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여기까지 한 달간 한 달간, 요게 한 달이죠.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 여기 배란이 일어날 거고, 배란이 일어나면 수정이 일어날 거고, 수정이 일어나면 착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세요.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배란 전인 2주까지는 사실 우리 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객관적인 징표가 있잖아. 생리를 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요런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임신 중이다라고 기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생리 예정일부터 요 4주까지 한 달간 우리는 배란, 수정, 착상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서 배아 전기라고도 부르고 수정란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수정이 발생하는. 자,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배아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8주까지. 4주까지는 수정란기였다면 자, 그 다음은 배아기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배아기가 이렇게 4주부터 8주까지 이건 나중에 태아할 때 다시 한번 볼 거지만 들어만 놓으세요. 8주까지 배아기를 거치는데 이 배아기 때 여러분 무슨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을 들어보셨죠? 배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란이 일어나고 착상이 일어났잖아요. 착상이 됐어요. 자궁 내벽에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물론 요 배란부터 착상될 때까지가 애들이 막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2분할, 4분할, 8분할, 16분할 이렇게 세포가 분열돼요. 그 다음에 착상이 됐죠. 여기까지는 세포가 이렇게 2분할, 4분할, 16분할 막 이렇게 됐다가 착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자궁벽에 달라붙은 이 부위하고 그렇지 않은 부위가 이렇게 세포들이 밀려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착상이 된 이 부분은 세포분들이 달라붙어서 뭐가 돼요? 태반이 되고 요 안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거든. 세포들이 옆으로 쏠려요. 쏠리면서 이쪽 부분은 태반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배포강이라고 해가지고 양막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수가 들어있는 부분.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태아가 이제 콩알만한 태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온 세포가 태아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요 배아기부터 요런 작업이 일어나면서 이 8주까지 이 태아가 드디어 본격적인 태아로서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라면 여기는 태아의 세포 분열인 거죠. 태아의 세포 분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콩알 같아요. 물고기 같이 막 정말 이게 이 인간의 살을 들여다보면 진화론을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진화도 이제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인들은 믿어도 될 만큼 진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진화가 없다. 하느님이 팔다리 4개를 다 주셨다.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생명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외부의 삶에 적합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몸을 바꾼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종교인들이 또 이제 아무 진화가 없어 이러실까 봐. 요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사람이 생겨요. 배 안에서.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얼굴은 크고 팔다 이렇게 꼬마 젤리곰 요런 모양으로 바뀌는 게 8주까지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이렇게 거의 요거 굉장히 안 보여. 그 다음에 갈수록 이 젤리검이 커져서 보이거든요. 요 8주까지는 우리가 대충 심장 소리를 듣는다라든지 요런 그 안에서는 요런 모양을 갖추지만 얘는 그냥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는 조그만 모양의 형태만 갖추게 돼요. 자, 그러니 보세요. 8주까지는 우리가 초음파로는 잘 뭐가 안 잡히니까 하얀색 덩어리만 잡혀요. 사람의 형태로는 안 잡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 부분은 눈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팔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다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가 언제다? 7주란 말이에요. 여기 요 7주 언저리쯤에 그러니까 자, 7주 이전까지는 그냥 세포 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요 4주 이후부터 세포 분열이 막 태아의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7주쯤에 어떻게 된다? 드디어 어디가 생식기관이 분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주까지는 착상이 끝났어요. 4주부터 8주까지의 배아기는 우리가 배아기 때 뭐가 되느냐? 신경관이 형성된다. 외형이 형성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8주인 배아기 때 약을 잘못 먹으면 기형이 발생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4주에서 요 8주 사이에 굉장히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능들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때 뭐다? 7주 때에 드디어 성기가 분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 안에서는 완전히 요만한 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뭐다 초음파로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 하얀색 덩어리가 하나 있어. 뭐 아주 간혹 봐봐야 아주 납작한 젤리곰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 요게 다란 말이에요. 뭐 성생기를 보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분화도 분화지만 크기가 점점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언제쯤 제가 70이 이걸 외우라 그랬죠. 12주쯤 12주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생식기가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주면 어떻게 돼요? 4주씩 하면 4, 5, 아니 4, 4, 4, 32, 한 3개월쯤 되네요. 자, 3개월쯤 되면은 초음파로 성별을 봐줘요. 그래서 대부분은 3개월쯤에 보이긴 하지만 의사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개월쯤에 성별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간혹 아주 옛날에는 성별을 얘기해 주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7주쯤이나 7개월쯤에 얘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왜? 7개월쯤에는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남아 용품이나 여아 용품을.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얘기해 주시는데 뭐 빠르면 솔직히 3개월. 그냥 3개월 때도 긴가 민가예요. 왜냐면 성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한 5개월쯤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때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 의사의 이야기를 기다릴 건 아니니까 7주에는 분화가 시작되고 12주에는 드디어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다. 요 정도 70이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요 라인에 배아가 커지는 시기 요거는 다 다시 임신기 때 다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우리는 지금 생식기를 보려고 하는데 외생식기하고 내생식기를 보려고 하는데 외생식기가 구분되는 시기는 70이야. 요 정도만. 7주 때는 분화가 시작되고 12주에는 드디어 볼 수가 있어. 요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외생식기인 거죠. 이제 외생식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임용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민망해요. 시험지에 이렇게 종이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국시에 나온 거 정도만 본다면 국신에선 뭐가 나왔느냐? 요 바르톨린 섬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국시에서는요, 요 바르톨린 섬 가지고는 이제 임질과 관련돼서 좀 나왔고, 임질과 관련 나왔고, 그다음에 회음부는 회음부 절개 간호 요 정도에 대해서 나왔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라나? 어,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뭐 간혹 뭐 외음부 어딨냐? 뭐 외음부에 대한 뭐 종양 뭐 요런 게 좀 용어로는 나왔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외음부니까. 자, 그래서 그림은 일단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명칭 정도만 보도록 하세요. 우리 여자들이 요 윗부분은 우리는 치구라고 부르거든요. 뭐 한국말로는 불두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치구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치골결합 앞면을 모아 지방과 결합 조직이 덮고 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혈관, 기름샘, 땀샘이 많아서 습하다. 뭐 요 정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그래도 말했죠.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일단은 꼼꼼히는 읽어봐라. 아, 이 불두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뭐 결합 조직이랑 지방 조직으로 덮여 있구나. 글랜드가 많아서 계속 그 뭔가 그 색이 나오는구나. 습한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대음순. 여기 치구에서 뭐 대음순 중요하죠. 근데 빨간색이 찍혀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음순. 여기 대부분 이게 두툼한 부분. 치구에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피부의 지방 조직이 대음순이다. 대음순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부분 신경이 분포돼 있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남자의 음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여성의 성기를. 그럼 세 번째, 소음순. 소음순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안쪽으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소음순 수술 막 이렇게. 소음순은 대음순 안쪽으로 해가지고 피부가 내 쪽에 주름을 이루면서 튀어나온 네 두 개의 판상 주름이 바로 여기가 소음순이다. 그래서 이 소음순이 너무 길면 노인들이 되면 좀 처지고 이러면 주름이기 때문에 길면은 마찰이 나서 염증이 생기면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소음수는 주름이고 당연히 얘도 뭐다? 혈관도 많고 기름샘도 많고 신경도 많고 얘는 음모는 없고요. 결합 조직과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음액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거 음모너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저는 산부인과 실습 같은 뭐 여러분도 다 갔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저 안쪽에까지 음모가 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20대 때였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여자마다 다 천차만별이구나 이렇게 봐서 이게 막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게 별로 없지만 그냥 구경 정도만. 다음은 음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음액인데 자, 음액은요, 2cm 정도로 돌기처럼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면서 해면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면체라는 건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해서 커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남자의 음경의 앞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당연히 음액은 남성의 음경의 앞부분과 비슷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남성은 발기를 하잖아요. 혈관의 확장으로 발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자도 발기를 해요. 음액이 확장되게 돼요. 하지만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뿐이지 당연히 그럼 뭐다?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많이 분포돼 있죠. 그리고 이 음액이 바로 여성의 흥분성 기관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꼼꼼하게 한 번씩만 읽어만 보고 뭐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순의 뒷부분과 항문 사이 우리는 이 부분에 뭐라고 부르냐 회음 부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음이 도대체 우리가 회음이란 말을 가끔 쓸 거란 말이에요. 왜? 회음부 절개 이런 말을 쓸 거라고요. 회음이 바로 어디다? 음순의 이게 밑부분, 음순의 밑부분과 항문 이렇게 있거든요. 요 사이를 우리는 회음부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음부 절개는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한다라는 거죠. 음순의 후부위와 항문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회음부가 하는 일은 골반의 내부 구조들을 지지하는데 분만 중에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질어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소음순 사이, 이게 소음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음순 사이 요 남몰의 여기 요 라인은 우리가 질어귀다 혹은 질전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 요도가 있고 스킨샘이 있고 여기 질이 있으면 이쪽에 요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 요도에는요, 요도 옆에는 뭐가 있다? 스캔샘이라고 요도 옆에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스캔샘은 여기 요도의 구멍의 양 외측에 위치하는데요. 위치하면서 뭐예요? 이게 세밀기 글랜드이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체액을 계속 뿜어줘요. 자, 이런 점액을 뿜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뿜어 나오는 것들이 내부를 윤활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바른 톨리셋. 요거는 이제 그 국시에도 몇 번 나온 거죠. 또 질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요도 옆에도 구멍이 있고 질 옆에도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사는 일이 뭐다? 글랜드다. 즉 점액을 계속 생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바르톨린셈은요. 여기 질 조인근 여기 아래에 이렇게 홀로 그랜드로 파여 있는데 여기서 점액이 나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구멍이 파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임질시 임균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임질시 임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부위로서 뭐 임질을 확인할 수 도말시 임질 균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디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다 바르톨린 셈이다.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임질일 수 있는데 건강 검진을 하고 왔는데 다 씻었어요. 그러면 임질균이 씻고 나면은 임질균이 검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바르톨린 셈에서 검출을 해낸단 말이에요. 임질을. 그렇게 임질 시 환웅의 위치이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종양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임균의 은신처이고 성적 흥분 시 맑은 점액을 분비해서 질의 내부를 윤활시킨다. 이렇게 바르톨린 셈이기 때문에 점액도 분비시키지만 임질도 저쪽에서 임균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여막은 뭐예요? 결합조직막, 그냥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 막으로 형성된 결합조직에 의한 근육막.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질의 벽에 붙어 있는 게 천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질 내부에 질 내부 입구에 근육이 결합 조직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무공천여막이라 그러고 해가지고 여기가 다 근육으로 덮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천여막은 질 입구에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격한 운동, 탐폰, 자위행위, 성교하게 되면 파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천여막에
이 완전히 근육으로 다 막혀 있으면 무공천염맥이라고 해가지고 초경이 지연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용어만 보시면 돼요. 이러면 외생식기는 끝났어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뭐다? 내생식기다라는 거죠. 자, 내생식기는요. 여기 보세요. 딱 내생식기는 선생님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필요 없고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생식기는 일단 뭐가 있다? 여기 소음순, 대음순까지는 외생식기였잖아요. 내생식기는 이렇게 질, 여기 질이 이렇게 연결돼 엄한 데다 제가 죽었어요. 자, 맞죠? 여기가 방광이니까 여기는 방광. 그럼 여기 질 맞죠? 여기 질 요렇게가 질이고 보세요. 질이 여기 앞에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요렇게까지 다 자궁 경부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것까지가 다 질이에요. 질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내생식기는 질이 있고 두 번째 내생식기는 여기 보이시면 되죠. 자궁. 자궁은 항상 약간 전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궁이 있고요. 그다음은 어디가 있어요? 난관, 자궁과 연결돼서 이렇게 난관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난관 끝이 손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제가 얘기했죠. 난관체라고 뜰채처럼 이렇게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를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손 모양으로 완전 손 5개는 아니지만 더 많이 뻗어 있는 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난관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이시면 또 나머지는 뭐다? 여기 난소가 있다라는 거죠. 난소. 이렇게 난소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내생식기의 모양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복강. 원래 이쪽 복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균은 없어야 돼요. 무균이에요. 무균. 그쵸? 그러면 보세요. 사실 질은 외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질은 외부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질은 외부랑 연결돼 있고 만약에 균이 들어갔다. 질을 통해서 또로로 들어가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끝까지 오는 일이 흔하진 않지만 자궁 안으로 또로로 들어갔어요. 균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난관을 타고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복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의 장기가 연결된 게 아니니까. 난관은 난관체로 난소랑 연결돼 있어서 요 사이로 균이 빠져나간다.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골반내 염증이란 말이에요. 골반내 염증도 성병균이 이렇게 들어가면 복강 안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한번 보고 들어갈 건데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앞이 싹싹싹 자궁과 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죠. 우리는 여기를 원계라고 부를게요. 원형으로 생겨 있는 막이다 이래가지고 원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부위가 앞쪽은 뭐라고 불러요? 질의 앞쪽에 있는 원으로 생긴 막에이다. 그래서 전질원계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뒤쪽에 쏙 들어간대.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질원계. 여기 질원계는 질천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여기를 후질원계 뒤쪽에 있으면 후질원계다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후질원계는 어디랑 만나고 있어요? 여기 복강의 뒷부분과 자궁 뒷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직장자궁화, 오목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요 부분에도 여기 오목 부위도 꼭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르톨린샘은 질 옆에 있는 글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식기는 4개, 그러니까 내 생식기는 4개가 돼 있다.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질, 자궁, 난관, 난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뱃속에서는 이렇게 자궁은 약간 앞으로 전구돼 있고 난소하고 난관은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복막의 일정한 부분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성의 생식기의 부분에 있어서 모양을 같이 한번 잠시만요. 모양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양을 보시면요. 자, 이제 얘는 이제 자궁의 모양을 가지고 온 건데, 자궁은 우리가 또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가 자궁의 시작이거든요. 자궁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그때 얘기했죠. 자궁의 시작은 질과 만나서 질 만나는 부위와 그 다음에 자궁이 온폭 패인 부위 요 부위를 우리는 자궁 경부다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는 자궁목이고요.
뭐 경자가 목경자니까 자궁 경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살짝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들어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자궁 협부, 잘록한 부위. 우리 협이라는 건 이렇게 협소하다, 얇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잘록한 부위인 자궁 협부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의 이 전반적인 몸들 이거를 우리는 자궁 체부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자궁 저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궁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자궁의 끝이 저부랑 자궁 체부랑 저부랑 만나는 부위를 우리는 자궁각이라고 불러요. 이 자궁각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뭐 쌍각자궁이다 단각자궁이다 뭐 이런 말을 부르거든요. 그때 자궁각은 자궁 체부하고 자궁 저부가 만나는 그 사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진짜 5월 초까지 완전히 내가 그 정신간호까지 완전히 마스터를 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꼼꼼히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다 알죠?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궁은 뭐 이렇게 인대가 둘러서서 자궁을 지지하는데 자궁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아이도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생리도 내보내야 돼요.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육 덩어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다? 인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뭐 자궁이 움직이다가 하수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자궁은 항상 자궁을 보호해주는 인대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인대는 어떤 인대들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원인대가 있고요. 기본인대인 기인대가 있고 자골 청골인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이렇게 용어를 난소인대라고 안 부르는데 잠시만요. 광인대라는 표현을 여기 그림에서 안 넣었구나.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연결하는 광인대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 난소인대도 있고 전방인대도 있는데 됐고 요렇게 3개 플러스 이거 전체를 다 잇는 광인대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인대는 4개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광인대는 전반적으로 자궁을 다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자궁을 크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요. 밑에서 또 내용 보시면 알고요. 근데 보세요. 원인대는 이렇게 지금은 그림만 보세요. 인대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원인대는 요 라인에 있고 기본인대는 이렇게 기본을 유지하고 자궁 청골인대는 게 천골 쪽에 자궁의 인대가 천골 쪽에 붙으면 청골인대 밑에 붙어 있으면 기인대 그리고 이게 원형으로 여기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원형으로 넓게 펴져 있으면 원인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딱 다 붙어 있으면 광인대다. 인대는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지껏 그림을 봤으니까 하나하나 기능을 보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질부터 시작해요. 그쵸? 질과 자궁, 난관, 난소를 볼 건데 질의 구조와 기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질의 구조는 당연히 질은 뭐예요? 외음부와 자궁을 연결하는 길이었죠. 질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모양이 조금 약간 교과서가 좀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이 이렇게 있고요. 자궁과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외부와 외음과 이 질과 연결하는 이 자궁 경부와 연결하는 길이자 요게 길이자 그리고 요 부분 제가 말했잖아요. 자궁을 만나게 하는 부위, 막의 부위 요거를 우리가 원계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원계 부분이 국시에서는 좀 은근히 한두 번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원계는 한국말로는 질천장이라고 하는데 질에 딱 닿는 양옆에 있는 부위를 질원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자궁 경부가 질 상부에 같이 삽입이 됐을 때 만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당연히 이게 자궁이 이렇게 후굴돼 있을 때 앞쪽에 있는 건 전질인대고 뒤쪽에 있는 게 후질인대인데 우리가 임상학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부위는 어디다? 후질원계다라는 거예요. 국시에 나온 부분이니까 후질원계는 조금 공부를 해보잔 말이에요. 아, 질과 자궁이 만나서 푹 패이는 부분이 바로 후질원계구나. 이걸 보시면 되고요. 후질원계는 뭐다? 일단 자궁에서 여기가 후질원계인데 자궁에서 뭔가 점액이 나와요. 점액이 나오면 어디에 많이 낀다? 후질원계 쪽에 많이 끼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질원계보다 깊어서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고이기 쉽다 보니까 뭘 볼 수 있다? 암세포를 도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부에 자궁 내막암 혹은 자궁 무순암 이런 것들이
분비물을 통해서 세포가 조각이 탈락되거든요. 탈락되다가 이렇게 후질 원계에 딱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암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위인 후질 원계를 도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암세포의 도말 부위다. 이 정도를 먼저 후질 원계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장 자궁 오목 기억나시죠? 직장 자궁 오목은 어디 있었어요? 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직장이 여기 있고 자궁이 여기 있다면 둘이 복강 내에서 만나는 부위 기억나시죠? 후질 원계하고 만나는 부위에 오목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직장 오목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직장 오목낭, 직장 자궁 오목낭은 다른 말로 맥낭이라고 부르고요. 쿨드삭이라고 부르는데 직장과 자궁 후벽의 사이의 공간이에요. 자, 요 부분과 인접해가지고 복강내, 출혈, 농, 복수, 자궁의 임신의 진단을 위한 복강내 천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뭐예요? 여기? 이게 다 후질원계 기능이거든요. 후질원계가 어디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천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복강내 천자 부위를 바로 후질원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 복강내 천자를 한다고요? 이 부분이 뭐가 있었다? 복강 안에 있는 출혈, 농, 복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우리가 후질원계부에서 하는 게 뭐다? 암을 도말하지만 또 하나는 뭐다? 복강내 천자. 그 오목 부위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출혈이나 농을 빼낼 수 있는 천자 부위다. 이렇게 짜는 거죠. 또 여기 이게 이 후질원계가 하는 세 번째 이름 뭐라고요? 내진시 생식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저 내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궁 안에 요 그림으로 봐야 되겠네요. 질환에 손을 딱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난소도 만져보고 여기가 그림이 이렇지만 실제로 손으로 만져지거든요. 여기다 손을 딱 넣어서 이 후질원계까지 손을 넣어서 여기서 자궁도 만져보고 난소도 만져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다? 이 후질원계가 이런 의미로 되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후질원계. 요 사이에다가 어떻게 손을 여기다 넣어서 내진하기도 하고 그냥 또 뭐다? 천자하기도 하고 왜? 아까 이제 오목에 있는 복강내 출혈, 복강내 농을 확인하기 위한 하기도 하고 또 뭐다? 이 자궁에서 나온 암세포가 많이 끼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니까 도말 부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후질원계 기능에 대해서 국시에서 두 번인가가 나왔거든요. 요걸 물어보는 것도 나왔지만 또 후질원과 자체의 명칭을 자궁에서 굉장히 이제 질 이런 부위에서 검사를 위해서 검사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후질원계이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먼저 질에서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 기능은 뭐 다 알잖아요. 질이 하는 일은 애 나와요. 성교할 수 있어요. 월경할 수 있어요. 그쵸? 질의 기능은 다 아실 거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질이 좋아요. 애도 나와요. 성교도 할 수 있어요. 출혈도 나와요. 자, 이 말은 또 돌려 말하면 뭐예요? 역으로 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복강은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난관 끝과 난소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균이 들어가면 복강 내까지도 균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복강내는 깨끗해야 되는데 연결 부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막혀 있고 다 폐쇄돼 있고 어디다 질과 유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질에서 가급적이면 균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도 복강안까지 균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아주고자 하는데 너무 하는 일이 많아. 애도 낳아야 돼, 성교도 해야 돼, 생리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질 자체가 스스로 자정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죽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산도를 변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질 자체가 산도가 산성으로 바뀌는 거죠. 왜? 들어오는 균은 대부분 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산성에서 녹여버리고자 이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질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산성을 유지해 주는데 어떻게? 난소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건 먼저 읽어보세요. 이거 쓰는 게 시험에 나왔긴 했어요. 질벽의 글리코겐이 정상 상주 세균인 되더라인 강균에 의해서 유산 혹은 젖산으로 변화되면서 산성화시켜서 외부 병균의 침입을 많아서 일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자,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뭐 여러 번 나온 거죠.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있고 이렇게 원계가 있고 질이 쭉 있는데 이렇게 질이 있어요. 여기는 자궁이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외음 쪽이니까 외음 쪽에서 균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은 다 점막으로 돼 있고요. 이 안에 뭐다?
글랜드가 다 이게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 질에서 뭐를 많이 분비시킨다? 점액을 분비시킨다라는 거죠. 사실 점액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위 배울 때 점액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 성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벽도 포도당 성분이 이렇게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점액을 보호해요. 그러면 선생님, 포도당인데 오히려 균에 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균이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생명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포도당 먹고 자라죠. 균도 똑같아요. 균도 포도당 먹고 자라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포도당을 줘서 외부로 들어오는 균을 막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난소 호르몬의 영향이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우리 몸이 제가 이제 진화한다 그랬잖아요. 사춘기 전까지는 질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전에 우리가 출산을 할 일이 별로 없죠. 또 사춘기 전에 성교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춘기 전에는 월경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전에는 질에 이물질이나 균이 들어올 일이 없더라. 일부러 누가 막 애기들을 막 질까지 뭐 목욕을 시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는 이 질 자체에 균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 그리고 이 외음부나 이런 쪽에 애기들은요 굉장히 세부적인 그 지방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균의 유입을 최소한 시키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춘기 전에는 이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춘기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10대에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사춘기 이후부터가 자꾸만 이 질 부분에 산도를 변형시켜줘요.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사춘기 이후로 분비가 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이 점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여성 호르몬의 자극으로 질에서 점액 분비가 증가되면 이제 뭐가 있느냐? 질 유산균이 있어요. 질 유산균이 있는데 질 유산균이 어떻게 돼요? 이 점액을 먹어요. 먹고 어떻게 한다? 젖산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분비시키는 액체액이 젖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질 유산균 이름이 되더라인 강균이거든요. 되더라인 강균이 어떻게 하느냐? 젖산을 분비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내보낸 점액인 포도당이고, 그 포도당을 질 유산균인 데더라인 강균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질에 산성액을 분비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다 산화시켜요. 자, 이 부분을 다 산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질의 산도는 높아지게 돼요.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좀 나눠서 대부분은 질 유산균은 아래쪽에 있게 돼요. 그리고 위쪽에, 사실 위쪽까지 들어올 일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점액이 염기성을 띠게 되고, 왜냐면 포도당 그 자체가 중성 아니면 염기성을 띠게 되고, 요 질 아래쪽은 점액의 분비 증가는 산성을 띠게 돼요. 이것도 지금은 들어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구별할 거란 말이에요. 자궁 경부의 점액의 증가로 중성 혹은 염기성을 띈다, 이런 문구가 있고, 질은 점액의 분비 증가로 산성을 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둘 다 점액의 분비가 증가되는데 왜 얘는 염기성을 띠고 얘는 왜 산성을 띠나요? 요 라인에 되더라인 강균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뭐다? 질은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산성에 의해서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첫 번째 난소 호르몬에 의해서 어떻게? 점액의 분비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데드라인 강균에 의해서 젖산을 형성하면서 질의 산도를 높인다. 그래서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쓰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뭐 나왔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궁에는, 또 그 다음에 요구는 이제 자궁 내용인데, 자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질에 대해서는요, 질의 구조 받고, 원질 원계, 후질 원계 받고, 질의 특징, 산도 받고, 자궁은요, 뭐 할 말이 많죠. 자궁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각각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자궁의 구조는 경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 상관없지만 자궁 경부가 있어요. 자궁 경부는 어떻게 돼요? 이 자궁 경부는 그냥은 입모양으로 있다가 출산할 때 뭐가 일어난다? 계대와 소실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다 기출에 나왔죠. 자궁의 계대와 소실의 특징을 초음파로 보는 내용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왔죠. 뭐 다 뒤에서 볼 거지만 자궁 경부는 출산할 때 계대와 소실이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궁에
요 부분이 협부가 있었죠. 협부, 오목한 부분. 자궁협부는요. 자궁 안에서 자궁 경부를 연결하는 좁아진 부위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궁 체부와 경부를 연결하는 부위가 협부인데 오목하죠. 그냥 일상적으로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출산이 일어나려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 시에는 생리적 수축륜을 형성해서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이 생리적 수축륜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병리적 수축륜이라고 하고요. 이 병리적 수축륜은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병리적 수축륜이란 얘기는 이 협부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분만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체부예요. 자궁체부. 여기 자궁몸. 자궁체부는요. 일단 가로로 놓고 보면 3개의 층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자궁체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궁체부는 3개의 층인데 어떻게 한다? 바깥쪽에 있는 층은 장막층, 가운데 있는 층은 중간층, 그리고 안에 있는 층은 점막층이다. 장막, 근층 혹은 근육층, 점막층.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죠. 자궁 바깥쪽에 많이 발생하는 작은 근종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장막 쪽에 있는 근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장막층. 그렇죠? 그리고 내측에 근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점막층에 있는 근종이다. 이렇게 층의 명칭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장막, 근육층, 점막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궁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궁은 완전히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도 어떻게 돼 있다?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3개의 종류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자궁의 근육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바깥쪽에는요. 세로근이 돼 있어요. 바깥쪽에. 외층에는 세로근으로 되어 있는데 왜 종횡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태아 만추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줘야 되겠죠. 태아 만추를 이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 근육층에는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종근, 가운데는 사근. 그래서 이 사근은 사위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사선으로 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종근으로 애를 끄집어냈으면 혈관이 다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선으로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지혈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육은 시험에 안 났으니까 보세요. 지혈 목적이다. 이렇게 사근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쪽으로 이렇게 돌림근이 있어요. 윤상근이라고도 하거든요. 안쪽으로는 돌림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조임근이라는 건 쪼여줘요. 윤상근이니까 쪼여져서 월경혈의 역류를 방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아이를 이렇게 조여줘서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임신을 유지해주는, 임신 동안의 내용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거는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 지금 여기도 시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육층 아직 시험에 안 나오고 협부, 생리적 수축률도 아직 그러니까 협부로는 시험에 나왔는데 생리적 수축률은 안 나왔고요. 자궁 경부 다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궁 근육층도 같이 보시라고요. 자궁의 겉에는 종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윤상의 윤상 사위는 종이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종은 뭐야? 겉에 있는 종근, 가운데 사위근,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안에 있는 윤상근은 뭐다? 이렇게 뭔가 유지해주기 위해서 혈액을 유지해주거나 내용물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자궁 저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궁 저부, 여기선 지금 따로 자궁 저부가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여기다가 자궁 저부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요 자궁 근육층 옆에서 같이 보세요. 자궁 저부. 자궁 저부에 사는 일은 뭐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궁 저부는 자궁 크기를 재는 그런 용도로도 쓰지만 어떤 기능이 있다? 자궁 수축의 개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궁 저부의 힘에 의해서 자궁 수축의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궁 저부에 우리 자궁 수축은 어떤 호르몬이 시켜요? 옥시토신이 시킨단 말이에요. 옥시토신이 자궁 저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저부가 드디어 수축이 개시되기 시작해요. 그럼 아까 뭐다? 종횡근이 자궁 체부를 수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태아가 만출되는 거죠. 이렇게 자궁 저부는 물론 자궁의 크기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뭐 임신 중 자궁 크기 측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궁 크기 아니면 자궁의 어떤 이완
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들을 확인하는 크기나 이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궁 저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보다 자궁 수축이 개시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국시에 나왔으니까. 뭐 나왔으면 이렇게 봐야죠. 이런 자궁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궁의 수축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궁 점막 아까 장막 근육 점막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자궁 내부의 점막도 같이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자궁 내부의 막은요. 크게 두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궁 점막은요. 여기 보시면 원주 섬모 상피 세포가 있고 네,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나오기는. 중증 평상피 세포가 있어요. 자, 원주란 말은요. 원주, 원 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자궁 근육이 이렇게 원 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평은요. 말 그대로 편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왜 아까 원주 상피세포들이 안에 있었어요? 왜 윤상근 만들려고 조임근 만들려고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이렇게 안으로 원처럼 물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은 사직계, 평행근 이런 거 좀 유지하려고 세포도 편편상피세포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원주 상피세포는 일단 어디가? 자궁 안쪽에. 편편상피세포는 자궁에서 살짝 바깥쪽에. 자,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자궁 경부니까 당연히 자궁 경부는 수축과 이완 이렇게 위아래로만 소실과 개대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편편상피고 얘네들은 안쪽에서 좁혔다 펼쳤다 하다 보니까 원주세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개의 서로 다른 세포가 있는데 또 편평세포가 조금 더 두꺼워요. 원주세포는 얇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겠느냐? 아무래도 균이 자궁 경부에 많이 부착하겠어요? 자궁 안쪽 내막에 많이 부착하겠어요? 당연히 균이 더 많이 만나는 지점은 자궁 경부겠죠. 왜? 어쨌든 진로는 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자궁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산도를 높여서 균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지만 그래도 자궁 경부는 균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균을 보호하려고 자궁 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 편변상피세포들은요 굉장히 강해요. 두껍고 세포 자체가. 그리고 원주세포는 사실 균에 저항하는 것보단 내면을 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벨벳 같고 그리고 균에 있어서 좀 취약성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이 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춘기 때는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바꾸면 점점점 자궁이 커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돼요.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래도 사춘기가 되면 자궁 내부가 다 커지고 월경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포가 더 이게 더 커지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원주 상피 세포가 조금 더 바깥쪽에 치우쳐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이 원주 상피 세포가 균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어쨌든 더 성장했으니까. 근데 요 부분은 약해. 요 부분은 강해. 근데 요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균이 와. 원주 상피 세포가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균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균이 근데 이 부분에 주로 서식하는 균이 누구냐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편편상피 세포는 오케이예요. 워낙 두꺼우니까. 근데 원주 상피 세포가 만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암을 굉장히 염증을 많이 유발해서 암을 많이 유발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자궁 경부암의 호발 부위는 어딥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주상피세포인데 호발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원주상피세포 중에서도 어디가 더 많이 발생하느냐? 처음으로 균과 만나는 부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 부위를 우리가 이 원주상피세포하고 중추상피세포가 접하는 부위다라고 부르게 돼요. 접하는 부위는 이거를 접하는 부위를 우리는 명칭을 부르기로는요. 편평, 원주 접합부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얘는 뭐다? 얘는 또 다른 말로는 변형대라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포가 자꾸 변형돼요. 원래는 그 자리 그전에는 편편 상피세포가 있었는데 원주 상피세포가 밀려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둘이 만나는 지점 요 부분이 변형되라는 거죠. 근데 얘가 자꾸 밀려 내려와서 자궁 경부암이 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렇게 접촉할 거예요. 이쪽에도 들어가면은 여기도 발생하는데 일단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얘랑 편평이랑 부딪히면 잘 안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주랑 편평이 만났던 요 원주가 있는 부위 요 부분에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변형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너무너무 강조했는데 시험에 나왔죠. 이제는 수축륜
자궁 근육.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건 인대. 그리고 자궁 저부. 물론 자궁 저부는 시험에 나왔지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대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가 좀 이렇게 다 밀려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인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대는요, 일단 하는 일이 뭐냐면 자궁을 지지하는 일이에요. 국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임용에서는 인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대는요, 먼저 첫 번째 광인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궁 전체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 인대를 광인대라고 얘기해요. 자궁을 모두 덮고요. 자궁, 난소, 난관이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음은 원인대예요. 자, 원인대는요, 자궁 저부에서 이런 위치도 보셔야 돼요. 원인대의 위치는 해가지고 가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광인대야 전체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광인대는 그냥 전체 자궁을 보호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인대부터, 왜냐면 원인대, 기인대가 제일 그러니까 국시에서는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두세 번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시험 자체가 원인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일단 자궁 저부에서 대음순까지. 자궁 저부가 우리 사실 어디 있었어요? 자궁은 대부분 정골돼 있으니까 앞쪽에 있었잖아요. 이게 자궁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음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음순과 자궁 저부가 인대로 유지돼 있다는 거죠. 더 스타트는 뭐다? 자궁 저부 음순, 대음순. 요 위치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바로 원인대란 말이에요. 저부하고 대음순까지 부착되는 게 원인대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여기가 인대로 부착돼 있으면 이 자궁에 뭘 도와주는 거예요? 전구를 도와주는 거겠죠. 그쵸? 막 유지하고 보호시켜주기보다는 얘 뒤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당겨줄게. 뒤로 가면 안 되는데 당겨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키워드는 뭐다? 자궁의 후구를 방지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얘는 자궁을 지지해주는 애는 아니에요. 원인대는 자궁이 항상 정골되어 있는데 자꾸만 뒤로 갈까봐 후구를 방지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애가 점점점 커질수록 자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임신 중에도 자궁의 움직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원인대라는 거죠. 원인대하고 기인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원인대 기억하세요. 다음은 기인대예요. 기본인대는 뭐예요? 완전히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궁의 주된 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 이런 원인대 아래에 기인대는 이렇게 있는 거죠. 자궁의 완전히 기본이 돼. 자, 이렇게 자궁에 이렇게 밑에 있는 밑을 딱 깔아주는 인대니까 어떤 기능을 하겠어요? 밑을 단단히 이렇게 막아줘. 자궁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 기인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원인 자궁 동맥과 정맥이 그 기인대 안에 있고, 자 어디 있다? 자궁의 탈출을 탈출은 자궁의 하수하는 거예요. 자궁의 하수를 막아주는 거고요. 이 기인대는 자궁 경부와 골반벽, 여기 경부 있는 요 라인에서 골반에 이렇게 기인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대하고 기인대를 되게 바꿔가지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내니까 꼭 기억하세요. 원인대는 정골 방지, 기인대는 하수 방지. 이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궁 천골인대는 이제 뒤쪽에 있는 거예요. 자궁 경관에서부터 이제 여기 자궁 천골까지 이렇게 있는 인대들인데 요 인대들도 자궁의 탈출을 방지하는 건데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이제 자궁의 기능은 월경, 착상, 임신, 분만 아시고, 그다음에 자궁 자체에도 동맥이 많은데 일단 자궁은 자궁 동맥이 있고 난소 동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자궁을 이렇게 보시면, 자, 자궁을 이렇게 보세요. 혈관을 볼 거예요. 자궁은 이렇게 자궁 동맥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난소 쪽으로는 난소 동맥이 연결이 돼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요 동맥의 모양을 보세요.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올해인가 작년인가? 자궁의 벽은, 일단 우리가 자궁 벽은 점막이 있었다 그랬죠. 근육층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죠. 그럼 그 점막은 또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궁의, 여기 보세요. 여기 자궁의 내막층, 자궁의 점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궁 근육층, 그리고 자궁의 장막층이거든요. 아까 이제 자궁 동맥이 왔어요. 자궁 동맥이 근육까지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꼬여 있어요. 나선 동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기저동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근육층부터 자궁 점막 제일 밑에는 기저동맥이 있고, 그 위에 자궁 내막층 쪽에 어떻게 있다? 점막층 쪽에 나선형 동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자궁은 벽이 기저 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저 부위가 있으면 근데 즉 생리를 다 끝내고 나서 완전히 깨끗한
자궁 점막. 그쵸? 자궁 점막은 우리가 기저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기저층이었는데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만 얘기했는데 오늘 볼 건데 자궁 내막주기 기억나시죠? 자궁 내막주기가 어떻게 했어요? 월경기가 있었고 월경기는 자궁 내막이 다 탈락해가지고 깨끗하다 그랬죠. 기저 여기가 다 탈락돼가지고 이렇게 기저층 여기 보세요. 자궁혈은 근축이랑 내막축이 두껍잖아요. 이 내막층이 다 없단 말이에요. 없고 납작해요. 납작해. 납작한 그래서 여기를 납작한 우리는 기저층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자궁 기저층만 남은 게 월경기가 돼요. 월마다 우리 증분이 나. 월 증분 정분 난다 그래서 증분 난다 그러거든요. 증은 무슨 증이에요? 증식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뒤에서 또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짝 명칭을 보여줘서 얘기한 거예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혈관 확장이에요. 계속 볼 거예요. 어떻게 나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치면 이 자궁 나선 동맥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기 시작해요. 막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자궁 내벽이 두꺼워져요. 여기는 뭐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어디까지? 7mm까지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제가 왜 7mm라고 얘기했냐면 7mm가 굉장히 이상적인 착상을 할 수 있는 자궁 내막이에요. 1.5cm만 돼도 자궁 착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궁 내막이 증식한다. 이래서 증식기가 되는 거예요. 자궁 내막이 증식하는 건 뭐예요? 나선 동맥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나선 동맥이 다 혈액이 꽉꽉꽉 채워지면서 자궁 정맥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납작했던 게 두꺼워졌어요. 1mm로 두꺼워졌어요. 그쵸? 1cm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비기. 에스트로겐이 다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들어놨으면 그 다음에 배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분비가 돼야 돼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 이렇게 보시면 자궁 내막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착상이 일어나는 건 여기 지금 나선형 동맥이 하나만 여기 지금 3개만 그렸지만 몇십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착상이 된 수정란이 착상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육모막 육모를 만들어요. 얘도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선형 동맥에 걸쳐요. 육모가. 그러면 안 빠져나오겠죠. 그럼 드디어 착상이 된 거예요. 그게. 수정란이 들어가요. 자궁 내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혈관들이 있는 거기 사이에 퐁 낀 거란 말이에요. 꼈어. 뛰어나올 수 있으니까 육모라고 하는 가지가 조금 나오면서 나선형 혈맥 이렇게 동명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죠. 그럼 얘가 이제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선형 동맥이 확장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맥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우시켜요. 그냥 크기만 옆으로 커지게. 그게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은요. 혈관을 비우시킨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혈관을 비우시키면 옆으로 뚱뚱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난소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그 수정란이 이제 태반이 되는 거잖아요. 태반이 돼서 분비기 때는 우리가 자궁 내벽을 비우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수정이 잘 돼서 착상이 되면 오케이. 근데 안 됐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 자궁 내벽이 납작해져야 되겠죠. 자궁 내벽이 우리 지금 나선형 동맥이 다 뚱뚱해져가지고 부었잖아요. 근데 수정이 안 됐어. 그럼 얘가 다시 납작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 허혈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 월마다 증분이 나 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허혈기를 거치면서 이 허혈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허혈 그럼 뭐예요? 산소 공급에 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선형 동맥이 꼬여서 폐색이 일어나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저하가 되죠. 그러면 드디어 동맥이 허혈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피가 돼서 월경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맥이 꼬여요. 그럼 이쪽에는 피가 계속 있었죠. 근데 동맥이 꼬이니까 이게 허혈이 일어나는 거죠.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피가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궁 내막의 변한 거예요.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지만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 이거 지금 모양 자궁 내막층을 좀 두껍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얘는 굉장히 납작하다. 그러다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고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비우되면서 점점 두꺼워진다. 이러면서 이제 이 안으로 수정란이 착상이 되게끔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그림을 한 번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난관은 사실 뭐 난관에서 볼 거는 뭐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 난관의 팽대부하고 난관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관의 팽대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는 곳이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곳이다. 수정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자궁의 임신이 호발한다. 요것도 국시에서 나왔어요. 자궁의 임신의 호발 부위는. 국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부분이 수정란이 부착하는 부위는 그랬더니 팽대부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수정란은 어디에 부착해요? 수정란은 자궁 내막에 부착해야 돼요. 그게 임신인 거죠. 그런데 여기 난관의 팽대부에 수정란이 부착했다는 건 잘못 부착한 거죠. 잘못 부착한 거는 자궁의 임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놓으면 긴가민가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정은 팽대부에서 내 잘못 착상되면은 자궁의 임신. 하지만 그 수정란은 제대로 자궁 내부까지 들어와서 자궁 체부 안에서 자궁 내막에 우리가 붙을 때 그거를 착상이라고 부르고 임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궁의 수정란의 착상 부위는 내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관체는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면 난자를 잡아서 난관으로 옮겨야 되고요. 이 난관이 하는 일은 난자를 이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소는요. 하는 일이 뭐예요? 난포를 발육시킨다. 그쵸? 난소는 우리 그때 얘기했어요. FSH가 난소에 영향을 미쳐서 난포를 발육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난포를 키우는 거죠. 난포를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난자를 배출시켜라. 이게 바로 배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 하는 일은요. 난포를 성숙시키고 배란을 유도하고 또 그러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랬죠. 우리 그때 호르몬 뭐뭐만 분비한다 그랬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거잖아요. 난소가 있는데 이게 또 뒤에 그림으로도 볼 거예요. 난소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배아기 때부터 배 안에 난원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한 달마다 누구에 의해서? FSH의 자극에 의해서 그쵸? 월마다 한 번씩 FSH가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난원 세포가 뭐가 된다? 성숙세포가 된다고요. 이 성숙세포가 이제 요렇게 달라붙어요. 난소 끝에다가.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뭐가 돼요? 여기에는 과림막 세포라고 하는 세포 마그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과림막 세포. 그리고 여기는 난소 안에는 또 레이디그 세로톨린 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 FSH가 영향을 줘서 난원 세포가 성수 세포가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난다? 여기 과림막 세포에서는 에스트로겐을 계속 분비하고 점점 크면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난포에서는 뭐를 배출시킨다? 난자를 배출시킨다. 이 난자를 배출시키는 게 배란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난자를 배출시키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쪼그라지면서 황체가 되면서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시켜. 물론 에스트로겐을 분비시키지만 이미 요만큼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절반가량의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게스테론을 분비시키고 여기 세로톨린 레이디그 셀 여기에서는 안드로겐을 분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과림막 세포에서 에스트로겐 분비시키고 프로게스테론, 얘가 황체화되면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 분비시키고 이 난소 안에 있는 세로톨린 레이디그 셀에서 안드로겐을 분비시킨다. 요 정도만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 그림은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난소가 하는 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에요. 유방도 어쨌든 생식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같이 보시면 유성과 유선이 들어있고요. 섬유와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 마유 봤잖아요. 마유도 시험에 나왔어요. 마유는 신생아가 젖이 나와요. 도대체 왜요? 왜? 엄마의 태반 호르몬, 모체 호르몬이라고 했지만 엄마의 무슨 호르몬? 프로락틴. 젖이 어디서 나냐? 프로락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프로락틴이 애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가봐야 얼마나 갔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일시적으로 엄마에게서 이렇게 나온 호르몬이 여기서 이제 프로락틴이 물론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도 일부 영향을 하지만 젖이 나오게끔 하는 건 뭐다? 프로락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프로락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주 일시적으로 젖을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젖은요. 임신 초기에는 색소도 침착하고 몽고메리 크기도 증가되고 아이한테는 임노글로빈 A도 주고요. 임신 중기에는 이제 프로락틴에 의해서 젖샘이 완전히 발달하고요. 임신 16주 때는요. 초유가 분비도 가능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산후 3, 4일에는 유방이 팽만하고 민감성이 증가되고 우려를 발생하고 물론 뭐 여기 유방 팽만감 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모든 호르몬들이 다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유를 분비시킨다. 요 정도는 가볍게 읽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기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